되면은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걸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뭐 몇 배 이건 좀 넘어갈게. 그냥 푸는 방법만 중점적으로 하면서 넘어갈게요. 자, 혹시 92쪽에 질문 있을까요? 92쪽에 질문 있을까요? 없을까요? 없나요? 자, 그 다음에 어디 갔지? 자, 왜 또 쪽수가 또 왜 없어? 93쪽에 질문 있으실까요? 220. 5번. 자,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5m/s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질량 2kg인 물체에, 자, 항상 이때 이 힘을 봤을 때 얘만 보지 마. 얘는 방향 안 알려줘. 방향은 무조건 문제에 나와 있어. 근데 이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 거래. 그러게 되면, 자, 얘가 지금 오른쪽이니까 이 힘도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거지. 그러면 여기 있는 속력은 증가할 거야, 감소할 거야? 그치, 증가하겠지. 왜?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같으니까는 이 물체의 속도는 증가할 거야. 그치? 그러니까 나중에 얘가 이 나중에 값이 마이너스 나오면 돼? 안 돼? 안 되는 거야. 됐지? 자, 그러면 나는 가의 순간으로부터 물체에 작용하는 F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, 즉 2초 동안에 10N의 힘을 작용하게 되면은 이때의 충격량은 얼마가 나와? 20N초가 나오게 되겠죠. 근데 처음에 운동량은 얼마야? 10kg/m/s가 되겠죠. 그러면 우선 2초일 때의 물체의 속력은 나중에는 한 번에 구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아직 처음이니까 먼저 뭘 구하자? 2초일 때의 운동량을 먼저 구하자라는 거야. 여기다가 쓰는 건 여러분들 마음대로 적어도 돼. 그냥 한글로 2초라고 적어도 되고 뭐 2라고 적어도 되고 편한 대로 적어도 돼. 이걸 꼭 나랑 똑같이 따라할 필요가 없어. 알겠지? 자, 즉 2초일 때의 운동량은 처음 운동량 P0에서 뭘 더한 거랑 2초 동안에 0에서 2초 동안에 받은 충격량을 더해준 거랑 같다. 그러면 처음 운동량은 얼마였어? 10이었고 나중 운동량은 얼마였어? 20이었지? 그러면 2초일 때의 운동량이 얼마가 나와? 30kg 미터/s가 나올 거야. 근데 이 30kg 미터/s라고 하는 거는 질량이 얼마일 때? 2kg일 때 속도가 얼마를 말한다? 15m/s를 의미한다. 그러니까 얘가 나오겠죠. 자, 자, 또 질문. 다음 편하게 질문해보자. 막 어차피 뭐 다 질문 받을 거니까. 좋았어. 그 다음에 어디 갔냐? 자, 230번 나 같이 볼게. 우선 이거. 잠깐만, 어디 갔지? 자,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의 크기를 구하래. 근데 얘가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이유는 뭐야? 무슨 힘 때문에? 얘가 내려오는 이유는? 누가 얘를 이렇게 내리고 있어? 중력. 그러니까 중력이라고 하는 애가 얘한테 뭘 주고 있는 거야? 충격을 주고 있는 거야. 이해돼? 그러면 우선 얘를 먼저 보게 되면 이때의 운동량 얼마야? 6이지. 이때의 운동량 어차피 똑같이 3kg. 3kg이니까 이때의 운동량 얼마야? 15지. 그럼 얘들아, 운동량. 자, 이 공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야? 15에서 6을 빼니까 얼마나 나와? 9kg 미터/s가 나오겠지. 그럼 어차피 이게 충격량인 거지. 그쵸?
근데 요 충격량 9라고 하는 건 운동량의 변화량으로도 구할 수 있지만 일정하게 작용하고 있는 알짜 힘의 크기 곱하기 이 순간 이때부터 여기까지 F가 계속 작용하고 있는 거니까 2초 이렇게 구할 수도 있겠죠? 그러면 여기 있는 알짜 힘의 크기는 9 나누기 2니까 얼마가 나온다? 4.5N이 나온다 라고 풀이도 할 수 있습니다. 됐죠? 자, 그 다음에 혹시 또 질문 얘들아 좀 뒤쪽에 어려운 거 많긴 많는데 질문 없나요? 없으면 우리 진도를 나갑시다. 만약 끝나고 왔으면 어차피 끝나고 30분, 1시간 동안 계속 나 여기 있을 테니까는 조교쌤이 못 나와가지고 내가 질문 다 받아줄 테니까 끝나고 개별적으로 질문하셔도 됩니다. 꼭 그냥 수업 시간에 하면 좋겠지만 그 끝나고 해도 되고 뭐 나한테 물어볼 수 있는 방법은 많지? 자, 그 다음에 우리 어디에 보냐면 저번에 했던 거 좀 복습 차원에서 같이 보도록 할게. 어디 갔어? 자, 우선 우리 자, 여기는 되게 암기를 잘 해놔야 돼. 이 세포라고 하는 거는 크게 몇 군데로 구별할 수 있다? 세 군데로 구별할 수 있다. 가운데에 있는 핵. 그 다음에 저 누구냐? 세포 질. 그 다음에 세포막. 그러면 각각의 중요한 것들을 조금 우리가 적어보게 되면 핵의 중요한 건 딱 두 가지야. 여기에 뭐가 들어있다? 유전 물질. 여기서 말하는 유전 물질이라고 하는 건 DNA를 말하고 있는 거야. DNA와 함께 얘가 하는 역할은 뭐야? 어떤 생명활동의 어떤 중추다 라고 볼 수 있는 거. 이 세포질에서의 키워드는 뭐야? 뭐가 많다? 되게 많은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세포 소기관이 있다. 그 자체로 끝나는 거야. 그 다음에 핵도 결국은 세포질 위에 둥둥둥 떠있는 구조니까 핵도 뭐라고 봐야 돼? 세포 소기관이라고 봐야 되고 여기에 있는 세포막도 결국 세포질을 감싸고 있으니까 세포질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? 그러니까 여기에 세포 소기관이 얘도 다 포함인 거야. 둘 다. 됐지? 자, 그 다음에 세포막 같은 경우에는 얘는 제일 중요한 거 물질 출입 조절이야. 근데 어차피 이거는 오늘 어떤 단어로 바뀔 거냐면 선택적으로 투과한다 라고 해서 선택적 투과성이라는 단어로 바뀔 거야. 같은 이야기야. 물질 출입을 내가 조절해 주는 거랑 선택적으로 넌 오케이, 너는 오케이 아니야 라고 해주는 거랑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그래서 여기에서 요 세포질에 분포하고 있는 핵이랑 세포막을 뺀 세포소 기관들을 쭉 써보게 되면은 어떤 게 있냐면 라이보솜이 있고, 이거 아직까지 그 문제집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이게 단어가 바뀌고 있거든. 그래서 라이보솜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 리보솜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어. 나는 지금 최대한 내가 다 라이보솜으로 바꿔놨는데 혹시나 이제 교과서도 라이보솜일 거야. 그 다음에 저 누구냐? 소포체. 이거 외울 때 항상 순서를 이런 식으로 외워. 라이보솜 라이보솜, 소포체, 골지체 이렇게 세트로 외워. 항상. 이거 세 개는 세트야, 그냥. 정확히는 얘부터 세트야. 핵, 라이보솜, 소포체, 골지체가 한 세트라고 보면 돼. 됐지? 물론 뭐 어떤 소와 개처럼 공통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서로 연관이 있는 게 핵이랑 라이보솜이랑 소포체랑 골지체라고 보면 돼. 됐죠? 자, 우리 이 핵이라고 하는 건 막이 있어, 없어? 핵은 막이 있어. 그러니까 이게 저거 중요한 건 막이 있는지 없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. 세포는 막이 있는데 얘들아, 막이 있다라는 거는 물질 출입 조절을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야?
있어. 왜 봐봐. 막. 그러니까 이 핵이라고 하는 것도 막이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뭐가 있다? 구멍이 있다. 그 구멍을 통해서 이 핵이 라이보솜한테 뭘 줄 거냐고 우선 듣기만 해. 듣기만 해. DNA는 원본이니까 밖으로 나오면 돼, 안 돼? 안 돼.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과정이 펼쳐지냐면 DNA에서 RNA를 만들어줘. 그 RNA가 핵에 있는 막을 통해서 빠져나와서 얘한테 붙어버리는 거야. 그러면 라이보솜이 그 RNA에 있는 염기 서열을 보고 얘가 뭐를 만든다? 단백질을 만든다라는 거야. 됐지? 자, 단백질 합성해서 끝나면 안 돼. 자, 얘가 어디 있는데도 알아야 돼. 얘가 있는 데는 두 군데야. 여기 위에 붙어 있거나 아니면 여기에 그냥 둥둥 떠 다니거나. 근데 얘 구조를 보게 되면 여기 있는 구조를 보게 되면 이 핵 주변에 뭐가 붙어 있냐면 저기 뭐냐 어디였지? 여기서 뭐야 안 보여. 여기 있는 요 소포체가 다 붙어 있어. 그러니까 핵 주변에 소포체가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소포체에 라이보솜이 있으니 자연스럽게 RNA가 이쪽으로 다 넘어올 수 있겠지, 그치? 자, 그다음에 이 소포체 같은 경우에는 만든 이 단백질을 뭐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? 단백질을 뭐 이동이라고 할 수도 있고 혹은 운반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야. 여기서 말하는 이동 운반은 세포 바깥으로 나간다는 거야. 세포 안에서 이동 운반이야. 세포 안에서 이동 운반이야. 밖에 나가는 거 아니야. 밖으로